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엔 11차시 수업인데요. 11차시 수업.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과 그리고 이온결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구별하는 방법 혹은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온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즉, 오늘의 학습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비교할 수 있다 이고요. 이 성질 비교를 통해서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구별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방식은 주기율표를 살펴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예,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질 중에 우리 7개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7개. 그래서 여기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벨륨,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알루미늄까지입니다. 이렇게 7개에 대해서 우리 기억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6개 플러스 알루미늄까지 해가지고 7개의 원소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와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로서 각각 소금과 설탕을 비교할 겁니다. 소금과 설탕. 미리 좀 이야기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녀석은 NaCl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 금속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설탕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C12, H22에 그리고 O11 아마 이거일 겁니다. 예.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할 건데요. 설탕과 소금에 각각 간이 전도계를 꽂아 전류가 흐르는지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간이 전도계로서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전류 측정엔 뭐 검유계라든가 아니면 전류계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었는데요. 검유계나 전류계 모두 회로를 구성했을 때 회로에서 전류를 측정해주는 장비인데요. 얘는 회로가 아닌 물질에서도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을 바꿀 때마다 간이 전도계의 전극을 중류수로 씻어서 말린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전극에 묻어있는 앞서서 실험했던 물질들이 전극에 묻어있는 경우에 그 녀석이 다음번 실험에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로 씻어서 제거하라라는 내용이고요. 자, 소금과 설탕을 비교한 후에는 소금과 설탕을 각각 증류수에 넣어서 증류수 우리 뭐 어렵게 표현해놨는데 그냥 물이 되겠죠. 물. 근데 일반적인 물에는 약간의 이온들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그 미네랄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실제 물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선 증류수,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설탕을 각각 순수한 물에 넣어서 녹인 후 역시 간이 전도계를 통해서 얘는 전류 측정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전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 결과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과정 1은 고체 상태에서, 그리고 과정 2는 수용액 상태에서인데요. 고체 상태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설탕 모두 고체 상태일 때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 소금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금은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혹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가 됐던 수용액 상태가 됐던 액체 상태가 되었던 전류를 흘려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양쪽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가를 통해서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전기전도성과 관련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앞서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앞서서 둘 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고, 소금만, 이온 결합 물질인 소금만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준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과 설탕의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을 비교하면 소금과 설탕을 구별할 수 있다인데요, 전류가 흐르는 건 소금이다 라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 설탕.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인데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도. 하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반대로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달라집니다.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액체 상태 혹은 수용액 상태. 자,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그리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흘려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데요. 자, 우리 화학결합에 배웠던 첫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학결합의 종류를 배웠던 첫 시간인데요. 이온 결합은 금속에서 전자를 떼서요, 비금속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상태 모두 옥텟 규칙, 최외각 전자가 8개를 만족하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결과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온 상태가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건이 갖춰지면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고, 안정 상태인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고,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다른데요, 그냥 지금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적인 양이온과 음이온 상태로 분해가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인데요,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결합 물질, 우리 전 시간에 설명할 때 안정적인 분자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안정적인 분자는 전기적인 중성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하를 운반해주는,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결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용액 상태인데요, 설탕, 포도당 등과 같이 물에 녹아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액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입니다.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안정적인 분자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거고요. 분자 상태를 유지한다.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과 같이 물에 녹아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물질도 있지만 이러한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사항입니다. 얘네들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녹아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물질도 존재합니다. 다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의해서 쪼개지는 녀석들도 존재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바꿔 얘기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거죠.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을 찾을 때 중요한 건 금속을 찾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금속이죠. 그래서 두 개가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를 흘려주는 이온 결합 물질이 될 겁니다. 자, 염화나트륨과 설탕의 전기 전도성인데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죠. 염화나트륨이라고 써놨지만 이 얘기는 소금입니다. 소금. 자,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둘 다 흐르지 않았습니다. 둘 다 흐르지 않았고요. 액체 상태에서는 염화나트륨만 전류가 흘렀었죠. 그리고 설탕은 역시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짜게 먹으면 성인병이 발생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 녀석이 과다 섭취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지만 우리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맛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죠. 우리 그 MSG라고 하는 거. MSG라고 하는 것은 뭐 화학식으로 이야기하면 글루탄산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역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온 결합 물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MSG, 마이스터지라고 넣은 MSG 집어넣어서 나트륨이 이미 충분한데 거기에다 소금 치면 소금도 역시 나트륨 분해해서 나트륨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나트륨 양이 많은 것이 문제이지 둘 다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뭐 하루 중 자신이 이용하는 화합물의 소재로 일기를 써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굉장히 좋은 말 있잖아요. 일기는 일기장에. 그렇죠? 그래서 일기는 일기장에 쓰시도록 하고요. 퀴즈에서는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배울 내용은 그 내용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의 구성물질을 볼 거고요. 그 중에서 직업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규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직업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이야기했었죠.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들이 어떤 결합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